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강가나 계곡 부근과 산등성이 드러는 공원이나 정원과 가로에서 물이 지어 있거나 혹은 홀로 서 있는 나무,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흔히 보이는 이 나무, 오늘은 느릅나무의 얘기입니다. 느릅나무의 모습을 일컬어 소박하지만 푸근한 인상, 아름답고 깔끔한 모습, 혹은 단정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람한 줄기에서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하늘을 가득 채우려는 듯한 모습으로 인해 위엄과 기풍이 있어 보인다고도 하고, 그 가운데 자애로움과 정감이 느껴진다고도 한답니다. 이 때문인지 그 꽃말도 위엄 혹은 믿음, 고귀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나무와 숲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오랜 믿음에서 동서양의 신화에서는 사람이 나무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만, 느릅나무도 생명의 탄생과 연관되곤 하였지요. 북유럽의 신화에서는 천지창조를 한 신이 느릅나무에 혼을 불어넣어서 최초의 여성을 탄생시켰다고도 하며, 일본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신화에서는 천둥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결혼을 했을 정도로 반했던 절세미녀가 느릅나무였다고도 전합니다. 느릅나무는 학명이 울무스 다비디아나 브라이티 자포니카이며, 속명 울무스는 느릅나무를 의미하는 켈트 elm에서 왔다고 합니다. 종소명 다비디아나는 프랑스의 식물 채집가이며 선교사인 데이비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군요. 회갈색인 느릅나무는 수분이 풍부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므로 목재도 물에 썩지 않고 버티는 힘이 강해서 배나 다리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고, 소의 콧뚜레나 밧줄을 만드는 데도 이용되었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가 느릅나무로 만든 다리를 지나다가 일부러 물에 빠져서 옷을 말리는 틈을 타서 신라 무효랑의 맏딸 요석공주의 사랑을 얻어서 설총이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지요. 느릅나무의 껍질은 나이가 들면 세로로 갈라져 비늘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벗겨지거나 가지에 코르크층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가지에 코르크층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잎의 톱니가 호치냐 겹이냐, 잎이나 열매의 털 유무, 열매의 크기 등에 따라서도 느릅나무를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데, 느릅나무 속에는 전 세계에 약 2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느릅나무란 이름도 이 나무 껍질의 특성에서 유래한 듯합니다. 속껍질을 벗기거나 찌으면 섬유질에서 끈끈한 진이 나와서 늘어지거나 느른해지므로 느른한 또는 늘어나는 껍질을 가진 나무라는 의미에서 느릅나무가 되었고, 이것이 느릅나무로 다시 느릅나무로 변했다고도 합니다. 한자어로 유가 느릅나무라는 뜻인데, 나무 뿌리 껍질을 말린 것을 유건피, 또 줄기 껍질은 유백피라고 하여 기관지염, 비염, 위장장애 등 치료에, 또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속껍질에는 전분이 많아서 구황식물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5 내지 6월에 갈색으로 익는 열매는 날개가 달리며 동전 모양 같다고 해서 유전, 유협전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모모의 기생충을 죽이는 효과도 있다는군요. 또 소의 침같이 끈끈한 진이 나오는 나무란 뜻에서 소춤나무, 코나무, 코나무 부쟁이 등의 이름이 붙기도 했답니다. 어긋나기로 달리는 작은 잎은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으며 짝꿍댕이 모양인데, 어린 잎은 국도 끓여 먹고 떡도 해 먹었다지요. 꿈에 느릅나무 잎을 보면 큰 은혜가 내린다는 얘기도 있으니 잎이 반짝이는 큰 느릅나무에 꿈을 한번 구워보시지요. 꽃은 4월쯤 잎이 나기 전에 지난해 자란 가지의 잎 기다랑이에서 핍니다. 4개 내지 5개의 수술에는 자줏빛 꽃밥이 달리며 정확하게 끝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흰털이 빽빽한 암술머리에서는 꽃가루 준비를 하지요. 암수 한 그루인 작은 꽃들이 가지 끝에 10수개씩 둥글게 모여서 옅은 보라색으로 한꺼번에 피기 시작하면 수많은 벌들이 모여들어 나무 전체가 마치 벌통이나 된 듯이 벌이 나르는 소리로 요란해집니다.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는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게 되었다는데 나무꾼이 베던 그 나무가 느릅나무라는 설도 있습니다. 고구려 제25대 평운왕의 딸 평강공주가 찾아 나섰던 바보 온달과 그의 늙은 어머니도 느릅나무 껍질로 굶주림을 견뎌내고 있었다지요. 느릅나무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여러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공유한 채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해온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마을 당숲에 있는 느릅나무는 약 400세의 나이에 높이가 20.5m, 둘레가 3.7m라고 하는데요. 산림청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느릅나무는 2020년 기준으로 68그루라고 하며 51그루가 강원 지역에 있다고도 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청노루라는 시에서도 느릅나무가 나오는데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이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마치 한 폭의 움직이는 동양화를 보는 듯한 이 시에서는 봄의 전경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사슴의 푸른 눈 속의 구름이 손으로 잡힐 듯이 느껴지는데 봄눈 녹자마자 피어나는 느릅나무의 잎이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이 생생합니다. 느릅나무의 열매는 성숙이 매우 빨라서 꽃 피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초여름이 되면은 얇은 막 모양의 건조한 껍질을 날개 삼아서 바람을 타고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 속에는 파이토크로미움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새싹을 내보낼 스위치의 작동 시기를 결정을 해준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떨어진 씨앗은 곧바로 발화하여 단숨에 자라나기 시작하지만 어두운 숲에 떨어지면은 이 단백질은 씨앗의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면서 주변 나무들의 잎이 떨어져 하늘 천정이 열리고 적색광을 포함한 밝은 빛이 내리는 이듬해 봄을 기다리게 하며 시인의 글에서처럼 봄눈 녹으면 바로 새 잎을 피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큰 하천, 호수 근처, 홍수가 크게 나서 흙이 쌓인 부근 등 다른 나무가 없는 비옥하고 평탄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해 바로 새싹을 내어서 물이 지어 자라나서는 거대한 단수님의 숲기둥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등성이나 산중턱, 계곡의 상류에 다른 나무들이 밑바닥에 떨어진 씨앗들은 숲의 틈바구니가 열리는 이듬해 봄이 되기까지 기다려서는 광합성으로 많은 영양분을 쌓으면서 이곳 혹은 저곳에서 외롭게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그게 뜻대로 또 안 되면은 그 상태에서 몇 년을 더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싹을 틔운 지 3년이 지나도 씨앗의 3분의 1점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기회를 기다린다는군요. 씨앗은 떨어진 장소에 따라 싹 틔우는 시기를 바꾸어 가면서 다양한 서식지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즉 환경을 보아가면서 발화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느릅나무는 거대한 나무로서의 위엄과 기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유연한 환경 대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엄을 갖춘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유연성과 인내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자신의 위세를 뽐내면서 아집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적이고 독불장군식으로 설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유연성을 찾기 힘들지 않던가요? 유연성은 관점 변화라는 적응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더욱 이끌림이 느껴집니다. 느릅나무는 우리에게 유연함을 통해 자신의 기품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이것은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느릅나무의 지혜입니다. 김동주 시인은 느릅나무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여 나의 느릅나무여 이야기해다오. 나는 너에게 기대어 온갖 슬픔과 시름을 누르고 내 정다운 이야기를 넉나간 사람처럼 오래도록 듣고 섰을 게다. 우리 모두 느릅나무에 기대어 느릅나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은 지혜가 깃든 말에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